각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돼. 각이요. 각이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앵글 맞지 않아요? 어떻게 알았죠? 엔젤이죠. 각을 이제 우리가 앵글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각을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 때도 그렇고요. 중등 때도 그렇고 우리 각을 사실 0도에서 몇 가지밖에 안 배워죠? 360도까지 배우게 되는 게 우리 초등, 중등 교육 과정이에요. 여기서 도라는 각도를 쓰게 되는데 사실은 각도라는 건 얘들아 이렇게 0을 360도까지만 제한되어 있지를 이제 않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조금은 좀 각도라는 틀을 대해서 조금은 깨치려고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도구들이 좀 필요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만 배웠지만 각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총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시초선, 중심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초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시초선 적어드릴게요. 시초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되나요? 시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작되는 선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보통 여기를 X라고 많이, 여기에다 문자를 X라고 많이 쓰니까 저도 X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선이 더 필요하는데요. 바로 여기를 동경이라고 합니다. 1번 아니에요. 동경. 오해하지 마세요. 네, 동경, 네, 뭐라고요?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Y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눈에는 2가지의 각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의 각이 이만큼 각 하나 보이시죠? 맞죠? 이 각을 이 사이 각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게 바로 각의 크기예요. 이게 각이죠. 맞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시초선은요 고정돼 있어요. 동경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잘 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시초선과 동경이 동시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지다 보면 점점 벌어지다 보면 각이 생기죠. 맞죠? 이렇게 하면 몇 도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몇 도가 되겠고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천재네요. 똑같이네요. 이렇게 몇 도? 이렇게 몇 도가 되죠? 이건 모르죠? 270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90도 3개 하면 270도. 이건 몰랐죠? 네.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뭐가 되죠? 너무 모르겠다. 360도가 되어지겠죠. 맞죠? 보시다시피 이 시초선은 가만히 있고요. 동경이 움직이면서 각이 점점 커지고 작아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항상 꼭 이렇게 움직이라는 법은 없잖아. 어떻게 움직일 수도 있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동경이라는 거의 움직임이 총 2가지의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움직임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시계 방향이라고 하면 아이들 시계를 잘 읽을 줄 모르더라고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그래서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시계 방향이 있어요. 반시계 방향은 이렇게 움직이는 반시계 방향이에요. 알았죠? 이게 반시계 방향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시계 방향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반시계 방향을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요. 뭘로 쓸까요? 이걸로 쓸까요? 이 반시계 방향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면요. 얘를 양의 방향이라고 해요.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좀 더 직관적이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설명해보면 되겠죠. 좀 정리해보면은 어떠한 하나의 시초선이 있습니다.
동경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동경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은, 동경이 이렇게 붙이면 우리 양의 방향이라고 말한다는 것 뜻이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동경이 어떻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무슨 방향이란다? 우리는 이거를 음의 방향이라고 말한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되어졌나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 못한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양궁이 잘하잖아요. 보시면 양궁 모양이죠. 여러분 딱 보시면 활 쏘듯이. 그만 말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하나의 각을 양의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음의 방향으로도 해석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보통 양각, 음각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봐보자면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는 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각 있나요? 아, 그거요? 알았어. 이해했어. 이거 좋아한다고요? 저도 좋아해요. 이렇게 이만큼 각을 쓰면 120도 떨어졌다. 아, 다 들렸어요. 아까 누가 나한테 말했어가지고 이게 120도 있다고 할게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익으면 우리가 얘를 플러스 120도라고 말해서 얘는 양각이라고 말해보겠죠. 양의 방향으로 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얘는 뭐가 될까요? 음의 방향을 읽은 거죠. 얘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40도가 되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각을 양의 방향을 읽을 수도 있겠고 음의 방향을 읽을 수도 있다. 보통 우리 양의 방향을 주로 익숙했으나 음의 방향으로도 읽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되나요? 뭐 어려워요. 어렵죠. 맞아요. 우리가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들까요? 수준 있겠다고 치면은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특수강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여기가 예를 들어 45도로 할게요. 일단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얘는 플러스 45도라고 읽을 수 있다면 음의 방향은 몇 도가 될까요? 315도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맞죠? 마이너스 315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읽을 수 있으시면 되겠죠. 각을요. 됐나요? 이렇게 돌리면 양, 이렇게 돌리면 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게 된 거냐면요, 0도에서 360도라고 제한되어 있던 각을 마이너스 360도에서 몇 도까지 확장시킨 거예요? 360 플러스 360도까지 확장을 좀 시킨 거라고 보면 돼요. 각을 음각과 뭘로? 양의 각으로 우리가 확장을 시켰다고 봐주시면 되어지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리가 좀 펼쳐지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45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5도처럼 보여요? 전혀예요. 저 이거 45도 안 그랬어. 405도 그랬어 저는요. 그래서 소리 이제 이 생각했죠. 또라 같은 새끼가 무슨 짓을 하나 싶겠죠.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는 마치 팽이와도 같아요. 혹시 팽이 돌려보셨어요? 답변. 3, 2, 1, 고! 은채 괜찮아? 괜찮지? 애들이 오늘 한태가 좀 안. 은채는 탑블레이드 몰라요, 여러분들. 이 정도 플레이는 몰랐는데 너 탑블레이드 모른다고? 이거 있잖아, 고슛! 고슛! 베이블레이드도 알지. 아무튼 해서 나는 알기만 해야지. 네. 그 다음에는 이제는 각을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늘려볼 거예요. 제가 지금 각을 더 확장시켜 볼 텐데요. 바로 뭘 할 거냐면 회전을 할 거예요. 회전이요. 회전을 시켜볼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 순간은 멈춰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비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팽이를 비유드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한데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여기 시초선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동경이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여기까지 오면은 몇 도 움직인 거죠? 양각으로 360도 움직인 거죠. 맞죠? 근데 시초선이 더 돌 수 있잖아. 즉 이런 거죠. 이렇게 있다가 맞죠?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각은 얘가 한 바퀴 돌고 와서 온 걸 수도 있고 그냥 한 바퀴 안 돌고 이렇게 쫙 한 거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즉 각을 확장시키는 관점에서 봤을 땐 한 지점을 기준으로 계속 팽이 돌리는 거랑 비슷하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멈춰져 있는 각을 말하는 거겠죠. 이해 가셨나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뛰어넘도록
이걸 더 뛰어넘도록 한 바퀴를 더 돌면 몇 도가 되겠어요? 한 바퀴를 더 돌면 이것도 이건 플러스 얼마? 그렇죠. 720은 그 뭔지 그 RTX 같은 느낌이네요. 720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5060도 나올 수 있겠고요. 7080도 나올 수 있겠고요. 네. 아, 5일 맞으면 사줄게요. 내가 이렇게 해요. 즉 계속 바퀴를 굴릴 수가 있게 되겠죠. 제가 전학 가는 한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쭉쭉 계속 빙글빙글 돌아주시면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여서 아 이제부터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근데 선생님 제가요 제 눈에는요 이게요 뭐처럼밖에 안 보이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돌고 와서 여기 머물러서 이렇게 멈췄다고 칠게요.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 멈췄다고 칠 때 이만큼 선생님이 이만큼 벌어진 각을 내가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칠게. 알았죠? 제가 봤을 땐 몇 도처럼 보여요? 30도. 그냥 과정 다 무시하면 30도죠. 하지만 얘 입장에서는 360도 돌고 한 바퀴 더 갔으니까 사실은 360도 더하기 30도가 아니겠냐 이거거든요. 지금 맞죠? 근데 잘 봐요. 내가 지금 과정을 보여줬잖아. 근데 나는 그냥 딱 과정 없고 얘만 봤어. 과정 없이 얘만 봤어. 그럼 내가 얘가 몇 도인지 알아 몰라. 정확하게 몇 바퀴 돈지도 알아 몰라. 몇 바퀴 돈지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야 지금 내 말은. 심지어 얘가 양의 방향으로 돌았는지 음의 방향으로 돌았는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각을 표현할 때 얘가 사실은 무슨 각인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이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돼요. 뭘 도입하게 된다? 일반각을 도입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각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일반항처럼 일반각에 존재하는 거죠. 그럼 바퀴수는 뭐 하면 돼? 바퀴수는 추가적으로 더해줄 뿐 일반적인 각 구하자 이거예요. 일반각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60도 바퀴수를 보정시켜 주시고 여기 n을 곱합니다. 이 n은 뭐겠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조심할 게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돌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요, 얘는 그냥 정수예요. 정수라고 써 있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뭐도 돼요? 음수도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보통 뭐 세타라고 말하기도 하고 알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알파라고 쓸게요. 이렇게 저는 알파라고 쓸게요. 얘는 360도보다 작은 각이 들어오면 되겠죠. 맞죠? 기본적으로요. 써줄게요. 이 알파는 0 이상 360 미만인 거 써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쓰냐면요. 0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얘 뭐 쓰는 게 좋아요? 양수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양수를 쓰길 권장을 드립니다. 양수 또는 0을 써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자면 보통 음수 두라고도 되거든? 근데 모든 게 다 양수로 대부분 써있어. 양수라고 약속하자고 하자고 지금. 되셨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모든 각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케이? 한번 지금부터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이렇게 첫 번째 장점은요. 뭘 구할 수 있냐면 회전 바퀴를 구할 수 있어요. 회전 바퀴 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을 우리가 축소시킬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장점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쓰자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문제에서 700도라고 나와져 있다고 칠게요. 700도 각이 너무 어때요? 너무 커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가 360도 안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요 최대한 뭘로 표현해요? 일반각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이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은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360도를 몇 바퀴 돌아야 할까? 얘를요? 한 바퀴밖에 못 돌아요. 그 다음 플러스 여기다 얼마 더해야죠? 340도 적어주시면 답이 된다. 이게 바로 일반각이에요. 됐나요? 근데 보통은 여기 1이라고 안 쓰고요. 뭐라고 써요? n이라고 써요. 왜 n이라고 쓰는지 아는 사람. 이 700도도 또한 뭐일 수도 있지? 내가 순간 본 것만 본 거야. 한 바퀴만 본 거야.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돌고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언제부터 돌고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겠죠. 됐나요? 계속 이야기 지금 예제를 잠깐 계속해서 들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얘는 고정시켰으니까 1이라고 쌤이 1으로 줄게. 이걸 확정시켜놨으니까.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예제를 좀 갖고 와서 예제 잠깐 가까운 것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945도고 945도예요. 얘는 몇 바퀴 돌아야 할까? 360도를요. 두 바퀴 돌겠죠. 720 빼주시면 되니까 얼마? 225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양의 각만 하고 있으니까 음각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마이너스 135도부터 한번 연습해볼까요? 얼마일까요, 얘는요? 360도를 거꾸로 몇 바퀴 돌아요? 한번 거꾸로 한 바퀴 도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면 될까요, 얘는요? 360도에서 빼주는 거니까 225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번엔 마이너스 660도 해볼게요. 마이너스 660도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60도를 몇 바퀴?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리시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720도니까 플러스 60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죠. 됐나요? 보통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림 잠깐만 그려볼게요. 그림도 그려볼 만하니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원점이 있겠고요. 여기 초선이 있다고 치면은요. 얘들아 너무 헷갈려하지 말고 그냥 맨 마지막 이것만 봐. 이게 지금 뭐야? 340도지. 340도로 먼저 그려. 알았어? 알았니? 그러면 한 바퀴 돌고 그러면은 한 바퀴를 돌고 340도 오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요. 됐어요? 표시 골뱅이래요? 네, 골뱅이로 하면 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진짜요? 네. 돌베스만큼요? 이게 맞습니다. 그럼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한 바퀴하고 340도. 네, 맞습니다. 근데 그림 그리려고 안 나와요. 그냥 그려주는 걸 궁금해할까 봐. 얘는 어떻게 그릴까요? 뭐부터 그립니까? 225도부터 먼저 그릴까요? 알았죠? 얘 몇 바퀴 돌아야 돼요?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225도. 여기 오는 거 이렇게. 궁금해할까 봐 그려주는 거예요. 알았죠? 수학 수행 평가는 저거나. 아! 한 100바퀴 그려야겠다 얘들. 얘들 36,225도. 됐나요? 그리시오. 됐어요? 이제 이거 한번 해보면은 얘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위로 갖고 올게요,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그려질까요? 시초선은 그리시고요. 얘는 현재 225도 먼저 그려주시면 돼, 알았죠? 얘는 뭘로 갑니까? 음의 방향으로. 어떻게 돌아야겠죠? 이렇게 돌아야겠죠?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아왔죠? 맞아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 양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이렇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국엔 얘는 뭐랑 똑같아, 얘들아? 그냥 뭐대로 돌아? 뭔 말인지 알지? 그냥 이렇게 음의 방향 이렇게 도는 건 똑같지 뭐.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 가셨어요? 밖에수 굳이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얘는요? 굳이 쓸 필요 없죠. 그냥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잘 봐. 혹시 궁금할 거 또 궁금할 게 많을 것 같아. 너 잘 봐. 궁금할까 봐. 잘 봐. 이렇게 돌아오지. 이렇게 한 바퀴 음의 방향 돌았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지.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뭐가 되겠어? 이렇게 두 가지가? 얘들아? 음양이니까 상쇄되겠지. 그럼 뭐만 남아 결국에? 이것만 남아 똑같이. 이게 똑같이 되는 거야. 근데 내 말은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막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만큼은 마이너스 135도고 이만큼은 225도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요. 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를까 봐 해주는 거야. 얘도 양의 방향을 결국엔 얼마만큼 와야 돼? 60도. 양의 방향 60도 와야 돼. 양의 방향 60도 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요. 음의 방향을 몇 바퀴 돈다고요?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왔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돌아오는 거죠. 맞죠? 결국엔 여기는 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돌면 되는 거겠네요. 맞죠? 돌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 파란색은 660도고 이만큼 60도고 되셨나요? 네,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걸 쌤 왜 그리셨나요?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얘를 이제 극좌표라고 해가지고 미안해 말 어렵나? 극좌표라고 해서 이거를 좌표평면에다 그려보려고 해요. 지금부터요.
네, 좌표 표면에 그려보려고 해요. 어떻게 그리냐고요? 그냥 원의 방정식 그리듯이 그려보면 돼요. 이 중심을 뭐라고 생각하고 여기 중심을 원점이라 생각하고 그리면 돼. 원점을 생각해볼까 얘들아? 그럼 얘 몇 서면 했지 얘는? 제 3서면 했지 맞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뭘 보면 돼? 이거 보면 돼 얘들아. 이거 보면 위치를 알 수 있겠지 결국엔 또.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맨 몇 서보면? 4 서보면 되겠죠. 됐죠? 얘는 몇 서면 되겠어요 얘들아? 얘는 3 서면 되겠지 맞죠? 됐어요? 얘 몇 서면 되겠어요 얘는요? 1 서면 되겠다는 거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잠깐만 왼쪽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림 그린 김에 쌤이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각을 사분면에 표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분면의 도입이에요. X축, Y축이 존재하겠고요. 여기에다가 중심을 찍고요. 여기에 뭘 넣고 여기에 시초선을 긋습니다. 됐나요? 어떤 한 각이, 어떤 동경이 이렇게 찍힌대요. 그러면 이 각을 선생님이 세타1이라고 하면은 이 세타1은 현재 0도보다 크고요. 90도보다 작다고 한다면은 얘는 몇 사분면 각이다? 얘는 제 1, 4 분면 각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 세타1은 솔직히 뭔가요? 다 일반각으로 다 고치고 나서 맨 뒤에 있는 거 보면 된다고 내 말에. 맨 뒤에 있는 거 확인하면 돼. 알파 확인하면 되더라 알니? 이 알파 확인하면 동경 위치 찾을 수 있어. 박힐수 무시하시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각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엄청 큰 각을 360도 안에 줄이니까 사분면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번엔 동경 여기 찍히고 이렇게 쭉 가면 이만큼 각을 뭐라고 할 수 있지? 이만큼 각을 세타2라고 쌤 해보자고 이렇게. 됐나요? 현재 그러면은 세타2라고 하는 각은 90도보다는 크고요. 180도보다 작은 거죠. 그럼 얘는 몇 사분면? 제 2사분면에 있다고요. 야 간지러워. 간지러워. 머리 감았어요. 왜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말했는데 잠깐만요. 잠깐 수업 멈춰야 할 거야. 잠깐 기다려줘. 예스. 네, 죄송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좀 발끈한 건 기분 탓이고요. 머리 자르고 싶거든. 근데 머리를 못 잘라. 시간이 없어. 나 수업 좀 땡땡이 치면서 생기네. 수업 머리 하나만 자르. 나 수업 땡땡이 치고 머리 자르고 싶거든. 나 그러다 우지리처럼 길게 생겼어 이러다가. 진짜로? 미치겠다. 이만큼을 세타3라 하겠고요. 세타3라는 것은 뭐보다 크냐 얘들아? 180도보단 크고 누구보단 작지? 270도보단 작지. 그럼 얘는 몇 사분면? 제 3사분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죠. 마지막 하나 여기다가 찍어주겠고 마지막 크게 그릴까요?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그어주셔서 이만큼 세타4라고 하면은요. 이 세타4는 뭐가 되겠다? 세타가 애들 뭔지는 알지? 각을 쓰는 기호인 건 알지? 360도가 작으면 몇 사분면? 제 4사분면 되겠죠. 제가 지금 세타를 설명 안 하고 쓴 건가 싶어서 한 번만 써줄게요. 세타는 이렇게 번데기처럼 그리시면 되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한글로는 세다. 세타 이렇게 보통 말하기도 하고요. 콩글리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사분면에다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각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어지겠죠. 됐나요? 이제 이게 왜 나오겠어요? 아니요. 좌표 표면을 대입했던 거 뭐겠어요, 얘들아? 선대칭. 대칭 이동을 시켜보고 Y는 S대칭도 시켜보고 지고 볶고 다 해봐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뜻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이 동경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 각각 하나씩 동경을 보고 있잖아요. 동경 두 개를 섞어서 한번 관계를 지금부터 찾아볼 거예요.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몇 가지 예제만 들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수업 마무리 졌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얘들아? 각이 움직이고 나서 그 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이 동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예전에만 잠깐 들어보고 마무리, 쌤이 지금 뒤에 것만 예제를 들어볼게. 세타라고 하는 각을 하나 선정하고, 그럼 예제 한 가지 들고 그 다음에 갈게. 세타라고 하는 것이 3n 곱하기 180 더하기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60도 라고 했을 때에 n이 자연수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동경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 잠깐만 얘들아, 내 말 들어봐. 이 n이 자연수니까 무궁무진하게 넣을 수 있겠지. 근데 동경의 개수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들아? 결국에 뭐가 있다?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야. 계속 넣다 보면 나오는 것밖에 안 나올 거라는 뜻이거든. 그럼 우리가 규칙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그래서 넣어봐야지. 맞죠? 지금부터 하나씩 넣어봐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요. 단 바퀴수는 다 뭐 할 거야? 다 빼버릴 거야. 내 말은 360은 다 빼버릴 거야. 내 말은 지금 전부 다. 알았어요? 지금부터 Let's get it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n에다 얼마 집어넣어요? 1을 넣어볼게요. 그럼 세타는요 3 곱하기 180도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60이 되겠죠, 맞죠? 여기서 저 180도 뺀다고 했죠. 2개 빼서 몇 개만 남겨요? 1개만 남겨. 왜 바퀴수는 의미 없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엔 180도 마이너스 60도니까 얼마가 되겠다? 120도. 120도짜리 동경 하나 만든 거예요, 지금. 아마도 얘는 제2서면에 있는 동경이 되어지겠죠. 돌고 돌아 120도에 딱 온 거예요. 계속해서요. n이 2일 때 볼게요. 수열 아니에요? 알았죠? 수열 오해하지. 등차 미쳐버려. 죽여버릴 거예요. 등차랑 등비 섞였으니까 아무 수열도 아니야. 참고로. 등차되고 등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세트 하겠습니다. 2 집어넣으면 6 곱하기 180도 곱하기 60, 아이고, 더하기 얼마 되겠다? 60도 되겠죠, 맞죠? 근데 얘는 지금 다 짝수니까 다 회전바퀴잖아. 무시하세요. 다 의미 없어요. 몇 도 나왔어요? 60도 나왔어요. 됐나요? 세 번째, n에다가 3을 집어넣습니다. n3 집어넣으면 세타 나올 텐데요. 3, 3은 9 곱하기 180도 마이너스 60도 되겠죠, 맞죠? 근데 지금 짝수는 다 버려요. 몇 개 남겨요? 1개 남기세요. 그럼 몇 도가 남겠어요? 120도가 또 남겠죠, 맞죠? 딱 봐도 그만 해도 될 것 같아요. 120, 60, 120, 60, 120, 60 나오죠? 따라서 얘는 동경의 횟수 몇 개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2개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계속 회전을 계속 돌리다 보면 규칙이 나올 거니까 넣어봐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진행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얘들아, 이 n이 보통은 우리가 일반각 했을 때는 정수였잖아, 맞지? 여기서는 자연수니까 내가 뭐부터 넣었어? 1부터 넣었지. 보통은 다 몇부터 넣는 거야? 0부터 넣어도 돼, 알았죠? 굳이 마이너스를 안 넣으셔도 돼요. 규칙성이 있으니까 0, 1, 2, 3, 4 넣어주시면 되고, 얘는 자연수니까 쌤이 1부터 넣은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들죠. 반응이 조금 별로 안 좋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제가요? 저 팬케이크 안 닮았는데요? 근데 왜 자동으로 응답을 하셨죠? 아, 네, 아니 저 안 닮았어요. 저는 삶을 사람이 없어요. 일단 케이크랑 분필 사야지. 선생님이 분필 이번에는 다른 색깔 사봐야겠다. 더 현형 색깔. 분필 보라색 사봐야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뭐로 들어볼 수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세타를 선생님이 제 2사분면 각이라고 해볼게요. 세타를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을 때에 2분의 세타라고 해볼게요. 이 2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게 제 몇 사분면 각, 이거가 이 각이 존재하는 뭐라고 하죠? 존재하는 범위를 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뭐 사분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범위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 렛츠고 해보자. 얘들아,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랬어 쌤이 아까? 제 2사분면 각이랬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3면 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둘 텐데요. 이 알파가 얘들아 어떻게 돼야 돼? 2사분면 각이니까 90도보단 크면서 누구보단 작죠?
180도보다는 작게 되어지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세타죠. 2분의 세타까지 반절로 나눕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가 돼요? 2분의 알파가 되어집니다. 이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45도보단 크면서 누구보단 작죠? 90도보단 작다는 사실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2분의 알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2분의 알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셨군요? 적어놨었는데. 하겠습니다. 배경어서 이용인가? 뭔 소리 하시는 거? 저는 했어요. 네가 못 봤을 뿐이에요. 저는 했습니다. 저는 했다. 제가 착한 사람이에요. 보이도 네. 하나 드릴게요. n은 0이라고 했습니다. n은 0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했죠? 얘는 뭐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정수다. 양의 정수도 되고 음의 정수도 되지만 양의 방향이 익숙하니까 0부터 집어넣어서 1, 2, 3, 4 집어넣을게요. 0 넣어주시면 뭐가 됩니까? 2분의 세타가 얼마가 된다 얘들아? 2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럼 이 2분의 알파가 45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지. 나 지금부터 그린다. 얘들아 45도는 뭐 아닌 x와 관련돼 있지 맞지? 맞아요? 45도죠. 45도보다 크면서 90도보다 작으니까 어디 범위? 여기 범위가 되어지겠죠. 맞죠? 참고로 여기도 점선 여기도 뭐가 되겠어요? 점선이에요. 알았죠? 두 번째 얘는 또 얼마 집어넣어요? 1 집어넣습니다. 그럼 2분의 세타가 얼마가 되니 얘들아? 180도에 또 얼마 더하는 거야? 2분의 알파 더하는 거지. 얘들아 이 각에다가 180도 더하면 여기지. 여기다 180도 더하면은 여기지. 그러면 어디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어 이번에는? 어디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어? 여기 있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180도 더해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점선이 들어가겠고 여기도 점선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됐나요? 네. 지금 우진이 이해 못했어요. 다 알아요. 빨리 말해. 솔직히 말해도. 좀 이해 못했지? 이게 45도 이것도 몇 도지? 45도지 맞지? 이게 180도고 거기에 45도만큼 더한 거야. 다른 거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천재 역시. 은채 괜찮아? 그래서 이게 되어지겠고요. 이제 n에다가 이제 뭐부터 넣어봐야 돼. 규칙이 있나 없나 확인해봐야 돼. n에다가 이 넣어봐야 돼. 이 넣어보면은 2분의 세타가 얼마가 되더라? 360도 곱하기 얼마가 되니? 2분의 알파 되지 맞지? 얘는 밖에 있으니까 의미가 없지. 결국에는 얘가 답이 여기 확인해 볼 수 있겠지. 괜찮아? 너? 뭐 하는 게 아니라 더 3도? 뭐 더 해보면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더하기? 고마워. 역시 우리 은채 디테일한 친구.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네. 그래서 이제 규칙은 필요 없다 더 이상. 근데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 좀 드리자면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얘가 지금 얼마야? 360분의 얼마지? 2지. 맞아? 미리 말할게. 얘 개수만큼 규칙이 생겨요. 얘 개수만큼 규칙이 생겨요. 왜? 360도 돌고면은 다시 원상복귀 되니까 이 360분의 이 분모만큼 개수가 나온다고. 이니까 규칙 2개 나오는 거야. 만약에 3이었으면 분모가 3개 나옵니다. 규칙성이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네? 그런 거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질문이죠? 뭐 2분의 3이라고? 다시 말해줘. 뭐라고? 빨리 뭐라고? 다시 얘기해줘. 뭐라고? 말해줘 우진아. 뭐 나한테 뭐라 했잖아. 뭐 2분의 3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 말 했어요? 그럼 얘 또 고치면 되지. 넌 수학적 감각을 너희 살리란 말이야.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럼 얼마 이거? 720도. 그럼 얼마 되지? 3이지 맞지? 감각을 살려. 360도로 바꿔. 이렇게 되겠어? 여기까지 할겠어? 근데 얘가 뭐랑 똑같아 얘들아? 그럼 360도로 똑같은 거 아니냐? 어차피 넣어봤자 바퀴수인데. 그럼 또 몇 개야 그냥 몇 개밖에 안 나와. 3개밖에 또 안 나오는 거지. 어차피 회전 바퀴니까 이거는. 됐나요? 근데 이거는 똑똑한 사람이 푸는 거고. 너희들 그냥 뭐 하면 돼? 넣어도 괜찮아요. 알았죠? 넣으셔도 돼요. 어정쩡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각을 설정을 해봤고 일반각을 가지고 규칙성 파악도 한번 해봤죠. 지금 할 거는요. 동경 2개의 관계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 많이 어려울 거예요. 재밌겠죠. 그래서요.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300함수 끝내야죠. 끝까지 갈 예정입니다. 저 찍은 거 아니죠? 저 초성 거 있는데. 유튜브로. 찍었어요, 쌤. 다 예쁘다 할 거예요, 이제 쌤. 알겠습니다. 쌤이 이제 네. 유진이 방에 들어가면 벽면이랑 천장이랑 진짜 개 무섭다. 갑자기 소름 돋을 뻔했어. 방금. 소름 돋을 뻔했어. 방금. 책상 사람 열어봐도 나와 하겠습니다. 있고 배경화면에 알았어, 조용히 해. 아, 시끄러. 시끄러.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무서워. 시끄러. 쌤 타투랑 알았어. 애들 미안해. 애들아 미안. 애들아 그만하자. 그래. 그래. 그만하자. 됐죠? 자, 선생님이 두 동경의 각을 설정할 텐데요. 두 동경의 각을 각각 세타 1, 세타 2라고 제가 할게. 알았죠? 이렇게 설정해 놓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그냥 세타 2를 더 크다고 제가 가정하고 문제 풀게. 알았죠? 세타 2 더 큰 걸로 가정하고 할게. 지금부터요. 오케이? 이제 두 동경이 나오는데 시초선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되겠지. 당연히. 시초선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네. 시초선이 여기 고정되어져 있고요. 시초선이 고정되어 있고 동경 두 개가요. 첫 번째 일치할 수도 있죠. 뭐부터 나온다? 일치할 수도 있겠죠.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한 개의 동경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세타 1이야. 맞아요? 근데 다른 동경이 뭐 몇 바퀴 돈지는 잘 모르겠어. 알았지? 몇 바퀴 돈지는 모르겠는데 몇 바퀴 돈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 시초선도 알고 보니까 몇 바퀴 돈 거지 몰라. 봤더니 얘도 세타 2도 같은 동경이 멈춰 있는 거야. 이렇게. 몇 바퀴 돈지는 몰라. 알았죠? 그러면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저 지금 잘 봐요. 이게 빨간색이에요. 나 분명 잘 보라고 했다. 이게 파란색이에요. 맞죠? 잘 보세요.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어때요? 각 같죠? 잘 봐요. 파란색 거에서 빨간색 걸 빼봐요. 이걸 빼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나와요? 바퀴만 나오죠. 맞죠? 무슨 말이야? 세타 2라는 동경에서 세타 1 빼면 뭐밖에 안 나온다? 바퀴 수밖에 안 나온다고. 그 180 곱하기 n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동경이 일치할 때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바퀴 수가 나와요. 일치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재밌게 해봐야죠. 일치가 아닌 완전 정반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정반대 방향이 있다는 건 무슨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쌀 거거든요, 또. 스포일러 하지 말아주실래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아, 정말 재미없어. 해볼게요. 이만큼을 선생님 세타 1이라 하겠고요. 그 다음 세타 2가 몇 바퀴 돈지 모르겠지만 여기 정반대 방향에 있다고 칠게요. 일직선으로. 이걸 선생님이 세타 2라고 할게요. 몇 바퀴 돌고 온지 몰라요. 일단 이렇게 생겼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 이 각과 이 각을 제거시켜봐요. 그럼 뭐만 생기죠? 이만큼만 남죠. 한 직선 위의 점이니까 180도? 180도가 되겠죠. 맞죠? 맞아요? 고마워요. 그럼 따라서 세타 2에서 세타 1을 빼요. 오케이? 몇 바퀴 돌고 온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몇 도가 남았어요? 180도 남은 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지? 그냥 반대 방향이라고 쓸게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제부터 좀 어려울 거야. 대칭 할 거야, 이제부터. 뭐라고요? 이번에는 못 들었어요. X 대칭 해볼게요. 이번에는 X 대칭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만큼을 각을 잡았을 때에 이만큼은 또 세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X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몇 바퀴 돌고 온지 모르겠지만
여기 뒤에 똑같이 완벽하게 이 각과 이 각이 어떻도록 같도록 하는 이 방에 세타2가 있다고 치는 거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x축 대칭이니까 이게 세타1이면 이만큼도 얼마가 돼 얘들아? 이만큼도 세타1이 되겠지 맞지? 그럼 잘 봐. 이 세타2랑 세타1이랑 더하면 뭐가 되겠어? 한 바퀴가 되지 맞지 얘들아? 아 그럼 따라서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세타2랑 세타1이랑 더하면 바퀴 수만 남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둘이 어차피 3세대니까요. 이만큼 했다가 이만큼을 더 가면 그냥 바퀴만 남는 거야. 뒤에 각이 안 남는 거야. 됐어요? 네 번째 할게요. 네 번째 이번에 x축 대칭 봤으니까 뭐도 봐야겠어요? y축 대칭도 봐야 우리가 y축이 안 삐지겠죠? 삐지게 냅둡시다. 삐지면 안 나오고 방에서 안 나오고. 혹시 모쏠은 아니죠? 삐지게 하면 큰일 나요. 풀리기 힘들어요. 경험당했어요. 넘어갈게요. 이만큼을 세타 먼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선생님이 이제 y축 대칭을 시켜봤더니 이만큼 선생님이 이렇게 세타2로 할게요. 몇 바퀴 돈거 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다고 치겠습니다. 됐나요? 보시면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뭐가 같냐면요. 이 각과 이 각이 같겠죠. 하지만 이 각과 이 각도 같아요. 이 각은 얼마 되겠지? 이만큼이 세타1이 되어지죠. 그럼 세타2랑 세타1 더하면 180도가 되네요. 그래서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바퀴 수에 했다가 얼마로 곱한 거다? 더하기 180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외우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얘들아? 그때 갔다가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림 그리는 거야. 절대 외우지 마. 외우시면 이제 저랑 볼 일 없는 거예요. 감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y는 x 대칭 보도록 할게요. 아, 저 하라고요? 아, 네. 안 해도 돼요? 그럼 안 할게요. 네, 저 편하죠. 이만큼의 선생님이 세타1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y는 x라는 선을 그어져 있다고 칠게요. 됐나요? 그러면 이만큼 세타1이면 이만큼도 대칭되기 때문에 이만큼도 죄송해요. 그럼 이만큼 대칭되게 해서 이만큼 뭐라고 한다? 세타2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y는 s 대칭이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 어떻게 되겠어? 같아져가지고 이만큼 세타1이 돼요. 됐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세타2랑 세타1 더해주시면 바퀴 수를 해주신 다음에 몇 도 그 다음에 90도 더해주시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되셨어요?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두 동경사의 관계까지도 모두 다 해결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됐나요?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저희 문제 좀 잠깐 풀어보면서 진행할까 하는데요.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경이 y축 대칭 관계에 있다고 제가 할게 알았죠? 관계에 있다고 하겠고요. 단 그 세타가 0도보다 크고요. 180도보다 작다고 단정시킨 후에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내 말 들어봐. 오른쪽에 있는 단조건을 보고 동경을 어떻게 그릴지 고민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까 동경을 다 웬만하면 처음 동경을 어디다 뒀죠? 제가 지금 다 1서면에 뒀죠. 1서면에 두고 푸세요. 아셨죠? 선생님 저거 180도까지니까 이 서면에 쓰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네, 책임질게요. 1서면에다 그리고 푸세요. 아셨죠? 늘 말씀드렸어요. 뭐 애들 가끔씩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이 서면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탁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1서면에 그리세요. 제가 믿고 따라와요. 상관없어요. 2서면에 안 그리면 헷갈려요. 1서면에 그리세요.
여기 문제 보시면은 이만큼 각을 세면 그냥 세타 1이라고 두겠고요. 뭐 여러분들 마주대칭 아시잖아요. 이만큼 뭐가 됐다? 세타 2가 되어지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만큼 각과 이만큼 각이 어떻다? 같으니까 이만큼 세타 1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따라서 결국엔 여러분들 두 가지를 더하는 거잖아요. 8세타랑 뭐랑 더해요? 세타랑 더하면 몇 도가 나와야 돼? 이만큼 더해서 180도가 나와야겠지. 맞죠? 따라서 360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180도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9세타는 얼마?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180도가 되겠지. 맞죠? 나누기 구하셔야 됩니다.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40도 곱하기 얼마? n 플러스 얼마? 20도가 나와주겠죠. 됐어요? 근데 얘들아, 이 세타가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한정됐어? 0에서 180도까지 한정돼 있지. 그러니까 무작정 다 넣을 수는 없을 거야. 뭔 말인지 알지? 180도로 넘어가면 멈추면 돼. 쌤 n에 0부터 넣자고 말했으니까 n에 0부터 넣을게요. n 0 넣어볼까? 그럼 애들 얼마가 되니? 20도. n에 1 넣으면은 60도. 등차 수열이지? 2 넣으면 100도. 네. n에 3 넣으면요 140도. 더 이상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20, 60, 100, 140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저 넘어가려고 하는데 질문 있냐?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경의 서로 관계까지도 확인이 전부 다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일반각은 1단락 됐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해야 될 건 바로 그 유명한 호두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각도를 실수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오늘도 다뤄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각도를 표현할 때, 쌤 각을 표현할 때 무슨 단위를 쓰냐면 도라는 단위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위는 숫자야? 숫자가 아니지. 10cm랑 10이랑 더할 수 있어?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지? 얘는 단위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얘는 계산이 불가능해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조금은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을 지금 실수로 바꿀 텐데 이 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60분법을 배우고 있으세요.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60분법 쉽게 말해서 0도부터 180도까지 1도씩 쪼개가지고 그 하나를 1도라고 붙이고 살아고 가셨다고 지금부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바꿔서 호도법으로서 각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호도법은 애들이 맨날 호두랑 관련된 일 물어보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쓰는 이렇습니다. 적어드릴게요. 아 진짜. 각을 작도하는 방법? 재는 방법? 원래 재는 방법 하면 돼.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호는 이 호가 맞아요. 도는요 우리 작도하다 있죠. 그 작도하다에서 여기 각을 잰다라는 관점을 보는 거예요. 각도기, 각을 재는 기계, 각도기, 호도법, 호를 이용해서 재는 방법이에요. 이게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재는 법, 각을 재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호가 나와져 있죠. 호가 나와져 있으니까 뭘 이용하겠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어요? 원을 지금부터 이용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의 일정한 하나의 기준이 필요해요. 우리 가장 기본 단위, 숫자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죠? 1이에요,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호가 하나 필요한데 바로 라디안이라는 기호가 필요해요. 라디안이에요. 먼저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좀 숫자를 좀 갖고 올 건데요. 라디안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라디안. 혹시 여러분들 수학 전공하실 거니까 왜 라디안인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라디안은
radius라는 단어랑 앵글이랑 합친 거예요. radius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반지름. 이게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을 이용해서 뭘 재는 거야? 각을 잰다고 해서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기호를 지금부터 사용하려고 합니다. 됐나요? 해볼게요. 약속을 잠깐 좀 저랑 해야 되니까 칠판 좀 보면서 약속을 저랑 잠깐 해볼게요. 해도 돼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부채꼴을 만드는데요. 그 부채꼴을 만들 때에 반지름의 길이를 선생님이 R이라고 두면 R이라고 둘 때 이 호의 길이도 똑같이 R이 될 때가 있어요.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맞죠? 당연히 길이니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가 있겠죠. 그때를 우리가 이때를 기준 삼아서 얘를 1라디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이걸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짓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약속을 한 거니까 약속이야. 그럼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지었다면 얘를 이제 우리가 확정을 좀 시켜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숫자로 할 거야. 어떻게 확정을 시키냐면요. 우리가 비례식을 활용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원래 뭐가 있겠어 여기에 얘들아? 원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1라디안일 때의 호의 길이가 R이라고 두자고. 됐어요? 그런데 각은 애들의 몇 도가 각이지? 300 몇 도? 60도가 전체 원의 각이지. 맞아요? 전체 원의 각 360도면 원의 둘레를 뭐라고 쓰지 우리가? 공식 있지? 2 파이 R이라는 공식이 있었지. 다시 한번 이게 중심각. 이거 뭐야? 호의 길이 있으면 말하고 있는 거 알았니? 그러면은 이 비례식이 성립해.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중심각의 비와 호의 길이가 같다는 건 워낙 다 아니까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 내향의 곱 360도 곱하기 R이라는 것과 2파이 R 곱하기 1인데 1라디안은 애들 라디안교는 무조건 생략 가능해요. 알았죠? 왜 실수를 인정하니까 라디안 이제 안 쓸 거야 앞으로 저도요. 이건 실수 떼도 돼요. 알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 R이 애들 어떻게 돼? 이 R이 약분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세요. 뭘로 나누라고요? 2로 나누세요. 그럼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값은 뭐랑 똑같다? 180도랑 같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파이라는 값은 뭐랑 똑같다? 180도랑 똑같은 거예요. 파이가 숫자로 얼마죠? 3.14가 3.14 얼마고 180도라고 제 말입니다. 그래서 180도가 파이랑 똑같다고 인정을 되는 거죠. 지금부터.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애들 많이 헷갈려더라고. 그러니까 잠깐만 내 말은 파이라고 하는 게 애들 얼마야? 3.14 뭐 이렇게 나오지, 맞지? 얘 무슨 수야? 무리수지. 무리수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실수지. 이 실수랑 180도라는 뭐랑 이 각이랑 어떻다고? 같다고. 이제 숫자화 할 수 있다고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3.14 얼마 이 무리수가 180도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애들 갑자기 물어보더라고. 얘들 물어본다. 선생님 그러면 1은 얼마인데요? 1은 얼마 되겠어 얘들아? 8분의 181 아니겠냐? 맞지? 그러면 얘는 뭐 3.14 얼마 했다가 뭘로 나눈 거야? 180 나눈 거지, 맞지? 값을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근데 대충 구하면 얘가 57.3 얼마로 나오긴 해요. 그래서 1이 뭐랑 똑같다? 57.3 몇 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보단 작아요 현재? 60도보단 작아요. 확실한 거. 60도보다는 작아요. 1은 60도보다 작아요. 숫자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고. 됐어요? 당연히 파이는 누구보다 크겠죠? 파이는 당연히 누구보다 크고요. 3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3.14 얼마니까요. 됐나요?
여기까지 돼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된 거야? 나 그만해 아니면 계속해도 돼? 계속해도 돼? 알았어. 아, 물어볼 수밖에 없어. 약간 쫄리거든. 너희들이 왕이잖아 지금. 이해 못하면 내가 못 나가니까 뒤로. 됐어요? 그럼 궁금한 거 물어봐. 빨리 물어봐.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없어? 이거를 좀 기하학적으로 설명하고 들어보고 싶지 않아? 얘를 기하학적으로도 볼 수도 있어. 어떻게 되면 잘 봐 얘들아. 너희 정삼각형 있지? 이게 몇 도야? 60도지. 이만큼 R이라고 하면 이만큼 뭐가 돼? R이지. 생각해봐 얘들아. 호의 길이 이게 길겠냐? 이게 길겠냐? 호의 길이가 더 길지 맞지? 그러면은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려면 좀 더 어때야 돼? 원이 좀 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이게 R이 될 수 있어. 이 호의 길이가. 엄마 알지? 굽었으니까 좀 더 좁아져야지 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1라전이 누구보다 작은 거야 지금? 60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기하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1라디안이 60도보다 작고요. 라디안 이제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 1이 그냥 60도보다 작은 거야. 알았어? 파이가 얼마고? 180도인 거고. 그냥 머릿속에 다 솔직히 말해 다 잊어. 이것만 기억해도 돼. 솔직히 말해서 파이랑 뭐랑 똑같대? 180도.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알았죠? 됐어요? 근데 얘들아, 그럼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 결국에는 이게 지금 실수인 거지. 실수면 어디다가 선을 찍을 수 있겠어? 수직선 선을 찍을 수 있거든. 맞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 잠깐만 너희들 좀 몇 가지 궁금해할 게 없나? 얘들 궁금증이 없니? 이 정도면 다 이해 가니? 왜 궁금한 게 없지? 애들 막 궁금해하는 거 막 있는데 애들 보통 보면은 괜찮아? 나 넘어간다 그러면은 계속해도 돼요? 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좀 정리해보면 이거잖아. 결국엔 마지막 뭐만 기억하면 돼?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파이가 얼마라고 얘들아? 파랑 뭐랑 똑같다고? 180도랑 똑같다고. 이거만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다 잊어도 되니까. 이것만 기억해.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 중에 하나 외우지 마. 1이 파이분의 180이야. 맞아 틀려? 맞지? 그럼 1도는 뭐랑 똑같대? 얘 180 나누면 되지. 180분의 얼마나 똑같아? 파랑 똑같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맞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주지.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이건 외우지 마.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적당하게 나누면 되잖아 너희들. 되어지냐? 나 계속한다. 좋아요. 이렇게 파생되는 관점이 있겠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큼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난 이 얘기를 좀 추가하고 싶었어. 뭘 추가하고 싶었냐 여기다가 라디안은 비율이야. 뭐의 비율이냐면 호 길이와 반지름의 비율이라고 봐도 나는 괜찮다 생각해. 무슨 말이냐면은 1라디안이다 라고 하잖아.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호의 길이라고 하면 얘는 R이면 얘도 뭐야? R인 거야. 근데 만약에 2라디안이라고 하잖아. 반지름이 R이면 얘는 호의 길이는 뭐가 돼? 2R이 되는 거야. 비율 관계니까. 맞아요? 왜 그렇죠? 궁금해할까봐 잘 봐. 이렇게 선생님이 혹시 내 말 혹시 따라오고 있냐? 이게 R이고 이게 R이면 이게 뭐야? 내가 이게 1라디안이라고 했지. 이 똑같은 부채꼴 하나 더 붙여봐. 안 예쁘게 그래서 미안해요. 좀 그림이 안 예뻐서 미안. 그럼 이것도 R이고 이것도 R이지. 맞지? 그러면 이만큼 각도 1이지. 그럼 이 각이 얼마야? 2지. 그러면 반지름이 R이면 호의 길이는 얼마야? 2R인 거라고. 됐어요? 하나 더 붙여봐. 그러면 이것도 R이잖아. 그럼 이만큼 각은 얼마야? 3이잖아 3. 결국에는 3라디안이다라고 하는 건 3라디안의 반지름 길이가 3이면 호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더라? 3R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됐어요?
이해 가셨죠? 이해 갔어요? 즉 라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건 길이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반지름 위 설정하면 호의 길이가 따라 들어오게 된다고. 이렇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이제 뭐 하는 거야? 각도를 숫자로 바꾼 거야. 이제 뭐 할 수 있어? 사칙연산 할 수 있지. 지금부터 사칙연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랑요. 그래서 이제부터 각을 전부 다 바꿔볼게요. 각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저랑 해보죠. 네, 적분이요. 6분의 파이는 얼마일까요? 시작. 6분의 파이는 공식처럼 이제 나와야 돼. 암산이 돼야 돼. 4분의 파이는요? 45도. 3분의 파이는요? 몇 도? 60도 정답이에요. 2분의 파이는요? 90도 되겠죠? 맞죠? 이제 또 슬슬 시작해볼까요? 3분의 2 파이는요? 네? 120도. 아 조용히 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시끄러워. 4분의 3 파이는요? 75. 아, 잠깐만. 45 곱하기 3인데 25 곱하기 3이다. 몇 도? 135도. 됐어요? 6분의 5 파이는요? 150도.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우리 지금부터 다 각을 변환시켜 올 수 있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지금. 됐어요?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설명이 원이니까 잠깐 쌤이 원을 잠깐 갖고 올게, 얘들아. 근데 이거 설명하면 애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 난 좋아할 줄 알고 해주는데 막상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 왜냐면 아이들은 깊은 내용을 별로 안 좋아해. 약간 그 이제 쇼츠의 폐해야, 이게. 도파민 분배, 도파민처럼 빨리 툭툭 뭔가 나오기 원하는데 원리를 좀 설명해주고 싶어서 갖고 왔고. 잠깐 해볼게, 얘들아. 이게 반지름인데 지금 원이 조금 좀 안 맞네, 크기가. 잠깐만. 나는 원 잘 그리기 유명한데 원을 좀 잘 못 그리겠네. 반지름이 있다고 하면 이 반지름의 정 가운데에다가요 선을 내리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봐봐요, 빨리. 그 다음에 여기 연결시켜주 뭐라고? 반지름의 중점을 연결시키면 이게 항상 60도가 돼요.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요? 3분의 파이가 돼요. 됐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의 중점을 연결시키세요.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냐? 여기가 30도가 돼요. 6분의 파이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돼요? 네. 이걸 이제 대칭이동 시켜요. 여기 또 중점 연결시켜 주시면은 대칭이동이 되어져 가지고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파이에다 3분의 파이에서 하니까 3분의 파이에다가 이만큼 60도지. 이만큼 몇 도지? 30도지. 연습해봐. 중요해서 그래. 파이 2분의 파이지. 이게 90도지. 2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에서 하니까 얼마 되겠어? 기다려줄게. 암산해봐. 120도 나와. 그러니까 얼마? 3분의 2 파이라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중점을 또 연결시켜서 그어주시면 몇 도가 나오죠, 이게요? 이만큼의 30도야. 맞지?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니까 얼마? 6분 얼마 되겠어요? 5파이 되겠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 중점과 중점을 연결시켜서 만들어주시면은 이만큼이 정 가운데겠고 이게 4분의 파이죠. 이만큼 얼마가 되겠어요? 4분의 얼마? 3파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을 다 지금 뭐 할 수 있다? 원에다가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이런 원리로서 다 각이 나오겠죠. 뭐 아래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해서 못 해주겠지만 이렇게 다 각을 쪼개주시면은 지금 다 쌤이 지금 뭐만 혹시 한 거 느낌 오니? 뭐만 지금 내가 하고 있어 지금 얘들아? 특수각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이니? 쌤 이렇게 특수각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요.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제 가능하겠어? 파이가 몇 도니까? 180도니까 이게 지금 모두 다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걸 다 지금 뭐야? 기본적인 특수각으로만 다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정도. 이 정도 연산이 여러분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제 몇 가지만 들어볼 텐데 이거들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아. 그냥 물어보는 거 결국엔. 첫 번째, 5분의 3 파이를 여러분들 한번 60분법으로 표현해 보세요. 몇 도가 될까요? 5분의 3 곱하기 파이가 몇 도라고? 180도라고 했지, 맞지? 그럼 얼마가 되겠니? 5, 3, 15, 5, 6, 30 몇 도? 108도가 되겠죠. 됐어요? 두 번째, 이거 좀 어려울걸? 180은 몇 도일까? 아까 파이가 몇 도랬어, 얘들아? 파이가 몇 도? 180도지. 그러면 얘들아 1은 얼마야? 8분의 180이지. 맞아요? 그럼 양변에 뭘 곱해요? 양변에 뭘 곱해요? 180을 곱하세요. 그럼 8분의 180의 제곱도가 되어지겠지. 이렇게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냥 이 정도까지 보여준 거예요. 됐어요? 지금 왔다 갔다가 자유로워야 돼요. 다시 할게요. 파이도는 몇 도일까요? 파이도는 몇 라디안일까요? 써줄까? 여기 양변에 180 나눠. 1도는 애들 얼마야? 1도는 양변 180 나눠. 1도는 얼마야? 180분의 파이지. 맞아요? 양변을 뭘 곱해? 파이를 곱해. 그럼 180분의 얼마? 파이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15도는 얼마일까요? 15도를 라디온을 표현해볼게. 몇 얼마일까요? 15도 양변 얼마 곱해? 15 곱하면 되죠, 그렇지? 그럼 180분의 15파이가 되어지겠고 약분하면 되겠죠. 5, 3, 15, 5, 3, 15, 5, 6, 30, 12분의 얼마 되겠다? 파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유시분법과 호도법 왔다 갔다가 저렇게 되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뭐 배우신 거냐면은 각도를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다? 길이를 표현하시는 걸 지금 쭉 배우고 계신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지금부터 이제는 45도로가 안 써. 이제부터는 다 뭐라고 써? 4분의 파이라고 말을 할 거야. 지금부터는 거의 다. 이게 좀 자유로워야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배웠으면은 뭘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원에서 배웠던 부채꼴 넓이랑요. 잠깐만요.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에 관련된 공식을 재해석해야 돼요. 지금부터요.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말해봐요. 여기 이렇게 부채꼴이 있다고 하겠고요. 이 중심각을 선생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알았죠? 이제부터 선생님 여기다가 이 호의 길이 선생님이 영어로 L이라고 할게요. L. 라인, linear, line. 아니 R 이렇게 쓸게요. 리니어가 더 맞는 거겠죠. 곡선이니까요. 되나요? 그러면은 혹시 이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 기억나요? 보통 어떻게 구했죠? 2파이 R 원에 둘레 했다가 곱하기 얼마? 360분의 중심각 구했죠. 맞죠? 뭐 중심각이죠. 중심각이요. 됐죠? 중심각 쓰면 세타라고 잡을까요? 여러분 세타 써도 괜찮겠어요? 세타 잡겠습니다. 됐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 이제 뭘 배웠다고? 호도법 배웠지? 360도가 얘들 얼마야? 360도 얼마나 쓸 수 있어? 호도법으로 이용하면? 2파이지 맞지? 그럼 둘이 뭐가 돼 이렇게? 약분이 되네? 맞아요? 따라서 L이 얼마가 되겠다? R 세타가 되는 거예요. 됐니? 이거 지금 라디안이야 얘들아 단위가 됐냐고 안 되냐고 됐지? 지금 민호 이해 못했어 안타깝구만 아니야 잘났네요 네, 잘하네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부채꼴의 선생님 넓이도 그렇게요. 넓이를 x라고 하면 넓이 공식 얘들 어떻게 되지? 얘들 원래? 이 파이 r 제곱 원래 원의 넓이에다가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분의 뭐예요? 얘들 보통은? 준심각 하지 맞지? 이것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지? 기억나? 2분의 1 RL이라는 공식도 있었는데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2분의 R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혹시 이거 좀 궁금해 알려드려요? 해줘요? 할게요.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파이 곱하기 파이 R 곱하기 R 곱하기 360도분의 쌤이 세타를 쓸게요. 알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배 해줄게요. 몇 배 한다고요? 2배에서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세타 만들어주시고요. 원래 2배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2분의 배 다 해주신 다음에 원래 있었던 R 쓰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뭐랑 똑같죠? 공식 기억 얘가 뭐랑 똑같죠? 호의 길이랑 똑같죠? 맞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RL이라고 배웠었어요. 얘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이렇게 안 쓰고요. 한 가지 더 쓰게 돼요. 뭘 쓰냐면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S라고 하는 것이 이 L이 얼마나 똑같아 얘들아? R 세타. 따라서 2분의 1 뭐가 되겠다? R 제곱 세타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되나요? 이게 새롭게 추가된 공식이 두 가지가 되어집니다. 네, 그럼 저부터 15번 지금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찬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전략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전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뭐 해주시면 되겠다? 빼주시면 되겠다는 게 우리의 전략이다.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호의 길이가 R세타라는 공식 아시죠? 맞죠? 호의 길이가 문제에서 얼마입니까? 3분의 2파이죠. 그게 반지름은 모르지만 중심각이 6분의 파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각을 자유롭게 연산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요. 파이 가볍게 떼주시면 되겠고요. 가볍게 6배 해주시면은 뭐가 되냐면 4는 R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죠. 반지름 길이가 얼마짜리가 되겠다? 4짜리가 되겠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분의 파이가 혹시 몇 도죠? 30도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길이를 아실 수 있으세요?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얘 4 코사인 30도죠. 됐죠? 이 길이는 얼마면 여러분들 아시죠? 4 얼마죠? 사인 30도죠. 맞죠?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고 혹시 모르는 분 잠깐 물어봐도 돼요? 모르는 사람. 모르면 이제 저랑 수업하기가 퍽퍽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면 죽여버리고 싶네요. 갑자기요? 아니에요. 이리 와봐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중학교 거 좀 갖고 올게요. 중학교 거 좀 삼각피 다시 하게요. 사인 30도도 모르는 건 아니죠? 사인 30도는 아니죠? 이게 세타라고 해볼게요. 여기 선생님이 K라고 해보면은 이게 직각이고요. 이게 선생님이 X라고 하면은요. 이게 코사인인 건 아실 것 같거든요. 이 정도는 아시죠? 이것도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코사인이에요.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이고요. 그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양변에 X를 곱해서 K를 곱해서 양변이 K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 이렇게요. 그래서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빗변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이만큼을 Y라고 해보시면은 이만큼은 사인이죠. K분의 Y가 얼마가 되냐면은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Y라고 하는 것이 K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적는 거 외워두시면 좋은 거예요. 이게 A면 이게 세타면 그냥 외우세요. A 코사인 세타예요. 얘는 A 사인 세타예요. 외워두시면 편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코사인 30도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30도는 뭐가 되면 길이비가 2대 루트 3대 1의 길이비가 나와요. 30도는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루트 3인 거 아실 수 있겠고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다. 이 길이가 이런 사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됐나요? 해도 돼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답을 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부채꼴 넓이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빼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맞죠? 이게 15번 문제가 되어지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은 각 주어진 동경에 나타낸 일반각을 옳지 않은 것을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지금부터 해보면 되어지겠죠. 1번 문제 보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80도죠. 맞죠? 얘는 360도 곱하기 원래는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바퀴수가 들어가면 좋겠죠. 맞죠? 몇 바퀴 정도 되겠어요? 얘는요? 3바퀴 돌아야겠죠. 많은 3바퀴는 돌아야겠죠. 맞죠? 그러면은 1080도에서요 980도로 제거해주시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다? 뒤에 100도만 더해주시면 되어지겠네요. 맞죠? 됐나요? 아닌가? 네? 뭐요? 됐죠? 벌써 나와서 답이 벌써 나왔다고 이 말이 제 말이야. 이해 안 간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만들어진 식에서 빼려고 했거든요. 만들어진 식에서 어떻게 해?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나만 이해 못함. 할게요. 마이너스 160도 같은 경우에는 360도를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얘들아? 마이너스 3바퀴 돌아주시고 더하기 얼마야겠어요? 200도 더해줘야겠죠. 맞죠? 2번은 옳게 해놨네요 지금요. 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좀 아쉽지 않냐? 730도 같은 경우에는 360도 몇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10도 더 가야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답은 뭐 1번이다 바로 나오니까 그만 풀도록 할게요. 아셨나요? 여기는 지금 n을 정수로 뒀기 때문에 이렇게 두진 않았어요. 뭔 말인지 알죠? 네, 일반각이니까 잘 표현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13번 문제 봤더니 각 세타와 10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서로 뭐 하는데요? 일치할 때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건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그때요? 그림 기억나세요? 안 나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만큼이 세타라고 하면은요 이만큼이 10세타가 되는 거겠죠. 맞죠? 되나요? 둘이 빼주시면 즉 10세타에서 세타 빼주시면 바퀴수만 나온다. 360도 곱하기 n이다 되어지겠죠. 됐나요? 근데 문제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파이로 써져 있죠. 맞죠? 그럼 우리가 이 일반각을 이제부터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거 말고 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2파이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9세타가 되어지겠고요. 양변을 세타로 9로 나눠주시니까 9분의 2파이 곱하기 n인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겠죠. 됐나요? 얘들아 세타 각이 어디서 어디까지야 얘들아? 조심해야 돼. 어디서 어디까지야?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 얘들아. 계속 무한정 넣을 수는 없는 거야. 확인하면서 넣으셔야 돼요. n 넣을게요. n 일단 0부터 넣을 수 있는데 0 넣으시면 0 되죠. 맞죠?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n 1 넣어주시면 돼요. 1 넣어주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9분의 얼마? 2파이죠. 맞죠? 아직 작아서 괜찮아. 2분의 파이보다는요. n이 이너스 얼마죠? 9분의 얼마? 4파이죠. 됐죠? 아직까지 괜찮아요? 보이시죠? 혹시 그냥 네. n에다 3 넣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9분의 얼마? 6파이죠. 9분의 6파이는 얘보다 어때요? 더 커져버렸어. 그러니까 뒤에는 전부 다 안 될 겁니다. 알았어요? 됐나요? 그래서 몇 가지면 된다? 이 두 가지면 되는 거예요. 또 더해주시니까 얼마가 되겠다? 9분의 6파이가 되어지겠죠. 다음 얼마? 3분의 몇 파이냐? 2파이가 답이 되어지겠죠. 3분의 2파이 답 2번인 걸 구하실 수 있게 되겠죠. 계속해도 될까요? 네, 12번 문제 가져가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두 각을 줬는데 3세타랑 5세타인데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X축에 대해서 대칭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한다? 그냥 1사분면에 그려라. 이게 3세타라고 하면은 이만큼 대칭되게 하도록 하는 게 이만큼이 5세타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쌤이요? 이 3세타만큼 뭐 해주시면 여기다가 더해주시면 둘이 더하면 즉 5세타랑 3세타 더해주시면 뭐가 되겠다? 바퀴수가 되겠죠. 쌤이 지금 파이를 썼어요. 일부러 이렇게요. 360도 안 썼습니다. 제가 지금요. 다 지금 호도법으로 나타나 있죠. 각이요. 됐어요?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얼마죠? 8세타가 얼마다? 2n파이 되겠죠. 맞죠? 세타가 얼마가 되냐면은 4분의 n파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따라서 n에다 0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으면 0인데 볼 필요 없죠. n에다 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요. 지금 문제에서 0에서 얘들아 어디까지야? 파이까지야. 신경 써야 된다. n에다 2 집어넣으면요 4분의 2파이. n에다 3 집어넣으면요 4분의 3파이 되어지겠죠. 맞나요? 그래서 몇 가지 된다?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4 나면은 파이 되니까 안 돼요. 호의 길이 공식은 L은 R세타였기 때문에 2파이라고 하는 것이 반지름 6 곱하기 세타이기 때문에 결국엔 세타가 얼마가 되겠다? 3분의 파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요. 중심각 구했어요. 너 얼마야? 3분의 파이니까 A가 3분의 1이네요. 넓이 하고 싶어요. 넓이는 2분의 1 L로 푸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R제곱 세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푸십시오. 전 그냥 있는 걸로 풀게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6이야. L은 2파이야. 답이 6파이가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B의 값이 얼마가 되겠다? 6인 거 알 수 있어서 답은 7 써주시면 되어지겠죠. 이렇게. 뭐 이런 쉬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7번 문제까지 봤고요.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풀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풀으려고 했던 거예요. 10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호의 길이가 2파이고요. 넓이가 3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져 있네요. 우리가 알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L이 R세타인데요. 그리고 넓이는요 2분의 1 RL인 거 또 알고 있죠. 그래요. 넓이가 얼마예요? 3파이예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모르는데요. 호의 길이 2파인 거 내가 알고 있죠. 맞죠? 예쁘게 약분해 주시고 약분해 주시면 반지름이 얼마인 거 얻을 수 있겠어요? 3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호의 길이 알아요. 2파이였어요. 반지름이 3이에요. 중심각은 몰라요. 따라서 세타가 얼마가 되겠다? 3분의 2파이가 되어지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요. 됐죠? 중심각 구하는 게 정답이니까. 9번 문제 가겠습니다. 9번 문제가 우리 기출문제죠. 그 유명한 이 라디안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 모의평가 때인데 코로나 때문에 각자 집에서 시험을 볼 때 이 라디안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다가 실시간 검색 순위 1위를 했다는 그 사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불쌍하죠? 선배들이 이걸 몰랐대요. 전 국민이 다 몰랐나 봐, 이걸요. 아무튼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각이 얼마래요? 이래야죠, 얘들아. 라디안이라는 건 쌤 뭐랑 똑같다고 했지? 호의 길이와 반지름 길이의 비율이라고 설명드렸죠. 이걸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 라디안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 그리신 다음에 1라디안짜리 2개 그리시면 되겠죠. 맞죠? 반지름은 R짜리고 호의 길이는 애들 얼마짜리 되겠어요? 2R짜리다가 두시면 된다고 이 말이죠. 지금 이거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라디안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R이면 호의 길이는 얼마다? 2R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율 관계니까 2배 관계다 이런 거예요. 그려주신 다음에 넓이 줬어요. 넓이는 얼마렇게 구하냐면은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죠. 맞죠? 넓이가 문제에서 36이라고 줬어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은 R인데 호의 길이는 2R이 되어지죠. 맞죠? 예쁘게 엽서주시면 되겠고요. 선배들 이걸 몰랐나 봐. 이게 2배 관계라는 거. 그래서 검색했던 것 같아요. R제곱이 얼마가 되겠다? 36인데요. 반지름이 얼마인 거 알 수 있겠어요? 6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에서 얼마가 되겠다. 그래서 12가 답이 되겠다고 봐주시면 되어지겠죠. 중심각이라는 건 얘들아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비다라는 거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8번 문제 가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했어요. 기억번 봤더니 파이분의 30도다 라고 주어졌는데 그 6분의 1이라고 줬어요. 그럼 양변에 파이를 곱해볼까요? 30도는 얼마다? 6분의 1 곱하기 파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죠. 2번 갈게요. 150도가 문제에서 3분의 2파냐고 물어봤어요. 확인해보면 되죠. 3분의 2 곱하기 180도가 되니까요. 120도가 되겠죠. 맞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틀렸다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 디귿번 파이는 애들 얼마죠? 180도죠. 맞죠? 그래서 틀렸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리을은 6분의 7파이가 문제에서 210도냐 문제에서 물어봤는데요. 파이가 몇 도면 180도죠. 약분해주시면은 6, 3, 18, 7, 3, 21 맞게 되어지겠네요. 답에서 기억번과 리을번 되어지겠죠.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가 되게 흡사하죠. 여러분들 맞죠? 얘는 호두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얘는 60분법으로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60분법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몇 가지 얘기만 좀 나눠보죠.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는 빼면 뭐다? 바퀴수. 맞죠?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머릿속에 그래프를 상상하셔도 돼요. 그럼 빼세요. 5세타에서 세타 보면 바퀴수다. 360 곱하기 n이다 두신 다음에 그럼 세타는 90 곱하기 n인가 알 수 있겠죠. 암산 좀 빠르게 했습니다. 되나요? 이제 n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0에서부터 180도까지죠. 맞죠? 따라서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게 제한되는데 0은 안 넣을 거예요. 0은 넣어봤자 의미 없어서요. n은 1 넣으시면 90도인데 이거밖에 없네요. 끝이야. 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됐나요? 2번 문제 봤더니 문제에서 뭐래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놓여졌대요.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는 거 오랜만에 보니까 보자고 하면은 이만큼이 문제에서 세타라고 한다면은 이만큼이 5세타잖아요. 맞죠? 둘을 제거하시면은 180도가 나오는 거니까 5세타에서 세타 뺀 게 회전 바퀴수에다가 180도를 더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어지는 거겠죠. 이렇게요. 됐나요? 계산하면 4세타니까 4로 나눌게요. 90 곱하기 n 더하기 4로 나누시면 45도가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맞죠? 또 여기다 n부터 0부터 넣으세요. 0 넣으면 45도. 얘들 조심해야 돼. 90도까지만 있는 거야. n에 1 넣어주시면은 135도인데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90도까지만이니까요. 답이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45도가 답이 되어지겠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타가 몇 설면각이라 얘들아 말했니? 4설면각이지. 일반각 쓸게.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몇 도야? 알파인데 그 알파가 제 4선면각이야? 그러면 270도보다는 크면서 360도보다는 작겠지. 얘들아 혹시 이렇게 60분법 써도 되긴 하거든? 근데 호두법 쓰는 게 더 좋아. 사실은 애들 알았지? 저는 호두법 써서 풀 거야. 앞으로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익숙하니까 이걸로 할게. 알았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3분의 세타 물어봤죠? 3분의 세타 구합니다. 그럼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분의 알파고요. 그럼 얘는 90도보다 크면서 3분의 알파가 120도보다 작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됐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0부터 넣어보세요. 0 넣어주시면 90도부터 120도까지죠. 맞죠? 그럼 몇 사오면이겠어요? 몇 사오면? 2 사오면 되겠죠. 맞죠? n에다가 1 넣을게요. 여러분들 1 넣어주시면 여기다 다 120을 더하세요. 아셨죠? 120 더하면 210, 250 맞아요? 몇 사오면이요? 제 3 사오면이죠. 맞죠? 이해 따라오고 있어요? n에다가 2를 넣으세요. 2 넣어주시면 얼마죠? 240도죠. 여기 240도 넣으면은 320도. 240도 더하면 360도.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제 4서면 되겠죠. 됐어요? n에다가 3 넣을게요. 3 넣어주면 360도니까 다시 돌아와서 얘가 되겠죠. 맞죠? 맞나요? 이 세 가지 되어집니다. 그래서 되나요? 그럼 4분의 세타 구합니다. 4분의 세타 빨리 풀게요. 시간이 좀 없어서. 시간 다 됐거든요. 4 넣으면 90도 곱하기 n 플러스 4분의 알파인데요. 4분의 알파를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4로 나눠주시면 약분이 되긴 하냐? 안 되네. 맞죠? 안 됩니다. 그냥 대충만 제가 좀 해드리자면은 그냥 분수 소수를 쓸게요. 60
7.5도 되겠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얘는 90도 되어지겠네요. 됐네, 이렇게요. n에다가 0 넣을게요. n에 0 넣어주시면은 얘는 제 1사분면 각이죠. 맞아요? n에 1 넣어주시면 얼마입니까? 아, 제가요? 나쁜 것들. 여기 90도 더하면은 150 몇 점. 얘는 180도 더하니까 제 2사분면 되겠죠. 됐어요? n에 3 넣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2 넣어야죠. 2 넣으면요. 180도 각각 더할 거죠. 맞죠? 그럼 얘는 제 몇 사분면? 제 3사분면 되겠고요. n에다가 3 넣으면 얼마 됩니까? 270도죠. 여기다 270 더해주니까 제 4사분면 되겠죠. 됐어요? 공통인데가 어디야, 얘들아? 2, 3, 4? 2, 3, 4 되겠죠. 맞죠? 2, 3, 4가 제 공통인 4사분면 되겠죠. 됐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좀 다른 풀이도 하나 있거든요. 다른 풀이도 하나 제가 갖고 오도록 할게요. 아셨죠? 됐나요? 민호 이해 안 가는 부분 있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고요. 숙제 좀 공지해 드릴게요. 숙제는 워크북 여기 풀면 돼. 워크북 띵 10에서 11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북 띵 10에서 11까지 있을 거예요. 37번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